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제가 3월에 매주 전시회를 다니면서 번아웃이 왔어요. 좋아하는 책들도 독해력을 요하는 책들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서점에 책을 고르러 가도 전부 일 같아서 좀 질리는 마음이 들어서 가볍게 힐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3월에 읽은 책 중 힐링하며 읽기 좋은 가벼운 책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인데요.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노벨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묵이 이스탄불의 거리를 담아낸 사진집입니다. 이 책은 하루의 집필을 마치면 카메라를 들고 이스탄불의 여러 동네를 구석구석 걸었던 오르한 파묵의 시선이 담겨있는 사진집이에요. 이 책에는 7페이지 분량의 오르한 파묵의 서문 오렌지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주황색 불빛이 현대화된 정부의 밝고 차가운 하얀 빛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스탄불의 상점들과 거리가 오렌지색에서 차가운 백색 조명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 켜진 창문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골목들을 찍은 사진집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산책하는 것처럼 저는 이국의 낯선 이스탄불의 거리를 산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나하나 굉장히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스탄불의 상점들과 거리가 오렌지색에서 차가운 백색 조명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 켜진 창문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오르한 파묵과 함께 이스탄불의 골목길을 구석구석 걷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늑했어요. 그가 매일 밤 작업을 끝내고 산책하며 바라본 다양한 동네의 풍경을 통해 그는 소설을 써내려가는 많은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짐작해 봤습니다. 이 책은 이라선 사진집에서 구매한 책인데요. 가지고 있는 사진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책은 만화책 산문집인데 주드 프라이데이의 길에서 만나다입니다. 이 책은 남산에서 우연히 만난 두 주인공 휘수와 미키가 서울 곳곳을 산책하며 각자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담은 이야기예요. 이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린 주드 프라이데이는 영화 현장과 방송국에서 연출과 편집 관련 일을 하다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은 힘들 때마다 걸었던 길들의 표정을 살필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울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책에서 인물들이 서울의 골목골목을 걷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그 시간 속에는 매듭짓지 못한 인연,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담겨 있었어요. 각각의 인물들의 치열하고 고독한 마음들이 잔잔하게 표현되는 걸 읽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굉장히 제 마음도 뭉클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서울의 골목을 걷는 휘수는 영화감독을 꿈꾸며 계속해서 기다림이 길어지는 인물이고, 미키는 마음에 품었던 사람을 찾으러 한국에 온 일본인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잡고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지길 바라며 서울의 길들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밥벌이가 필요해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나오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희수가 남산에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미키가 다가와서 당신의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돼요. 희수는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는 거를 잘 할 줄 모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고 미키는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에요. 사진작가인 미키는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풍경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거리의 풍경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작가님의 그림과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장면들이 보이시죠? 네, 이게 미키가 거리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인데 서울의 골목길 풍경이거든요. 그 작가님이 수채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굉장히 보고 있으면 진짜 되게 나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이 책에는 하지 못한 말, 듣지 못한 말,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 긴 기다림 같은 것들이 소재로 등장하는데요. 저도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또 통과해가는 사람으로서 이 책의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위로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한 끼를 잘 차려 먹는 것, 그리고 매일 산책을 하는 것, 사진이나 그림, 글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내 하루에 있다는 건 일상을 잘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시원하게 그려지고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뭉클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에 지쳐서 휴식과 산책이 필요한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조영건 작가님의 경양식 집에서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28년 경력의 조율사가 출장 오면 들리는 경양식 맛집 탐방기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 가서 골라온 책인데요. 당시에 번아웃이 와서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책들도 질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보고 싶었던 책들도 다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휴식용으로 골라온 책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민트 초코라떼 타가지고 저희 집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어 이거를 읽는데 진짜 읽을수록 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이 책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화도 있고 그림, 경양식집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만화도 있고요. 이 만화는 이윤희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예요. 만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도 있는 만화, 맛집 사진, 짧은 에세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경양식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메뉴들이 다 먹고 싶은 거죠. 작가님이 굉장히 풍미있게 맛을 표현하시고 사진도 잘 찍으세요. 이 책 속에는 오래된 경양식집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이 쌓여있는 공간들이 주는 위로가 우선 있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조율사라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생업에 대한 고단함, 미래에 대한 막연함들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로 흘러가다가 경양식집에 도착하며 풍미있는 묘사와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과 피로도 같이 싹 씻기며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상가 경영이 어렵지만 그걸 알면서도 몇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주는 위로가 또 있고 그 사람들이 정성껏 내어준 따뜻한 음식을 먹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일상도 성실하게 잘 가꾸고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요.
이 책 속에 국제경양식이라는 식당에서의 글이 마음에 남아서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주방 쪽을 무심히 본다. 50년간 요리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평생 주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눈 감았다 뜨기도 무서울 만큼 빠르게 변하는 요즘 세상에서 그 50년은 어떤 의미일까? 내게도 한 가지 일을 해온 그런 시간이 있다. 점점 사라져가는 어쿠스틱 악기들. 피아노 조율사라는 직업은 50년 후에도 존재할까? 그럴 리가 없지. 커피 맛이 좋다. 되게 담백하죠? 내 직업이 50년 후에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연민이나 뭔가 더 이어지는 어떤 넋두리 없이 담백하게 그럴 리가 없지. 커피 맛이 좋다. 끝. 이런 느낌들이 참 좋았어요. 이게 워낙 음식이나 집 이야기가 나오는 책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책이 저는 워낙 좋았어서 여기 조영건 작가님의 전작인 중국집도 바로 주문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좀 지쳐서 어디 교회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 책 경양식집에서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 책은 부엌 매거진 8호 더 레시피 오브 홈입니다. 책 너무 예쁘죠? 제가 올리브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책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 포장지를 최근에 샀어요. 그래서 이런 잡지들과 전시회 도록을 하나씩 포장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샀습니다. 책이 진짜 예뻐요. 이 잡지는 로우프레스에서 나온 부엌 매거진 8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엌 매거진 기획을 너무 좋아해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장만하는 책이에요. 잡지가 사진집처럼 예쁘고 퀄리티가 높아서 집에 소장용이나 전시용으로도 너무나 예쁜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집밥과 재택이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집밥에 대한 기획이 나왔어요. 이번 8호는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부엌 풍경과 각각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기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집을 아름답고 정갈하게 가꾸고 사는 거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책을 보면서 다양한 인테리어와 요리들, 사는 풍경들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집은 삶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그리고 집밥이에요. 이 3가지만 잘해도 일상이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집밥은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성의이고 내일도 잘 살겠다는 의지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수고한 나에 대한 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들을 읽다 보면 음식에 얽힌 기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인터뷰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집의 무드가 또 너무 좋아서 읽는 동안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말미마다 집에서 요리를 만들고 식사하는 일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답변들이 저마다 참 아름답고 공감이 되었어요. 이 중에 손석원님 인터뷰를 예로 들면 집에서 요리를 만들고 식사하는 일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는 일에 익숙해지니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 얼굴 맞대고 소통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요리를 하면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할 때처럼 제 진심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클릭 몇 번이면 문 앞에 음식이 배달되는 세상에서
밥을 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건 그만큼 나와 상대를 아낀다는 뜻이니까요. 되게 공감되시죠? 집밥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정성, 따뜻함, 관계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글도 좋고 다양한 레시피도 만날 수 있어서 요리 에세이 좋아하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식탁 위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 그 보이지 않는 일상의 흔적은 나와 내 앞에 놓인 음식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해준다. 그렇기에 직접 요리하며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욱 견고해진다. 이렇게 해서 힐링하며 읽기 좋은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휴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